발발 70주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관련 유해 발굴은 더디기만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가 계속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5분에 한 대꼴로 적발됐는데 인도 침범과 신호 위반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이 없다 보니 장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방학을 맞게 생겼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해제로 청주의 한 빌라 진출입로가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분양 당시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써준 분양자가 돌연 잠적했는데 입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불편한 진실, 바로 전쟁 중에 일어난 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인데요.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유해 발굴이 시도됐지만 아직도 미완입니다. 한 맺힌 유가족들의 눈물은 언제쯤 마를 수 있을까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 옛 청주경찰서가 있던 자리, 올해로 80살이 된 유미광 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1950년 7월 7일 이곳으로 소집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보도연맹이란 당시 정부가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을 교화하겠다며 만든 조직으로 이 같은 소집 명령은 수시로 내려졌습니다. 저 불악에서 며칠 날 어디로 와라 소집을 시키지. 그 시간에 안 들어가면 매를 맞는다든가 단체 기합을 받으니까. 남재희 씨도 그날 이후로 형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과 경찰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 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디 간다니까 울고 제키고 막 땅을 치며 우는 사람에 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당시 이렇게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연맹원은 충북에서만 4,400명에 이릅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10%도 채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젊으면 세월을 그냥 썩으시는데 이제라도 나와서 세상에서 호를 날려서 진짜 천국 같은 세월을 날려다녔으면 좋겠어요. 당시 보도연맹원들의 유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날짜인 음력 5월 22일 어딘가 묻혀있을 가족을 매년 다 같이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저희 CJB가 지난주에 보도했습니다. 스쿨존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마디로 도로의 무법자가 됐는데요. 경찰이 다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에 24대, 5분에 한 대꼴로 적발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곧바로 횡단보도로 넘어오는 오토바이.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요거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돼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데 버젓이 횡단보도로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50m 이상 주행하던 운전자도 단속 딱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막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받으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큰 거리가 쳐져 있으면 저희가 넘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씩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북경찰이 최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자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발뺌하거나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이동식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도 벌입니다. 녹화된 위반 사례는 추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밭초등학교 일대에서만 2시간 동안 24대를 적발했습니다. 5분에 한 대꼴인데 주로 인도 침범과 신호 위반이 많았습니다. 올 들어 도내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6%가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불시로 이륜차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뿐이라는 냉소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무인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경찰이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500여 건. 경찰이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도 이륜차 단속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인력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 일부 국가처럼 앞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거나 실제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을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붙일 자리가 마땅치 않고 유선형 덮개에 붙인 번호판이 자칫 공기 저항을 받아 떨어지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경찰 단속에만 의존하던 사이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에는 1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인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자 경찰청은 지난 1월 도로교통공단에 이륜차 무인 교통단속 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일반 운전자, 그다음에 라이더, 그다음에 업체들과 관련된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실제 이륜차 무인단속 장비에 대한 현장 필드 테스트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도입 타당성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엔 이륜차 무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대학가는 벌써 기말고사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곧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라는 얘긴데요. 제대로 장사 한번 못하고 방학을 맞게 된 대학가 상인들은 휴업에 폐업까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대학교 앞에서 11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세기 김옥순 씨.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하루 매출 100만 원을 훌쩍 넘겨왔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원격 수업으로 1학기 내내 학생을 구경하기도 힘들다 보니 장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방학을 맞게 된 겁니다. 장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놀은 거네, 6개월. 놀았어. 그리고 지금 또 방학 시기가 되면은 근데 뭐 2학기 개강이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도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도 뭐 솔직히 이제 가게를 이제 좀 어떻게 접어볼까 이런.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화교 신앙 씨는 이미 6개월째 휴업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지만 언제쯤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잖아요. 지금 반년이 있었어요. 반년 동안 휴무였어요? 예. 계속 문 닫으셨어요? 예. 경영난에 아예 문을 닫은 상가들도 수두룩합니다. 나름 노른자 상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15년째 맛집으로 이름났던 이곳 라면 가게도 결국 이번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가 원룸촌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16개나 되는 방이 모두 텅텅 비었습니다. 30년째 원룸을 운영해왔지만 올해처럼 단 한 명의 학생도 받지 못한 적은 처음입니다. 다 못 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거잖아요. 그리고 빈 방에 세금만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요금, 가스세, 전기세 그거 다 내잖아요. 인터넷 우리가 다 내잖아요. 학생들이 다 꽉꽉 찼던 거예요. 이제 1학기는 고사하고 2학기 장사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의 깊은 늪에 빠진 대학가 상인들은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며칠 전 진출입로가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에서 해제되면서 청주의 한 빌라가 맹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분양 당시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써준 분양자는 돌연 땅을 팔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준공된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계동 단지 내를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 두 곳이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출입로가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에서 해제되면서 토지 소유주가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날벼락을 맞은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자신들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준 분양자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자는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집을 짓고 통행을 막으면 우리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죠. 못하게 여기 주민이 다 나서서라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민들이 더욱 답답한 건 분양자와 통화도 문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듣지 못했고 여전히 분양자 소유로 남아있는 단지 내 통행로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 앞에 땅을 그렇게 매각을 할 정도라면 그 땅마저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지목상 논에 포장을 해주고 도로 허가까지 내준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며 30년 가까이 사용한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 그리고 아이쿱 생협이 오늘 도청에서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국제 행사 승인과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당사자들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우리나라 유기농 산업을 키우고 국내외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국제 행사 승인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세계 유기농 산업을 선도하는 K-오가닉 실현을 위해 괴산 엑스포를 국제 행사로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방사광가속기 입지 발표를 전후해 외지인들의 청주 아파트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5월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2,400여 건 가운데 매입자 거주지가 청주 외인 경우가 64%에 달했습니다. 이는 3월의 52%, 4월 57%보다 더욱 높아진 수치로 외지인들의 갭 투자가 가격 폭등의 주된 요인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시장의 가늠자로 관심을 모은 동남지구 8학원 아파트가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전용 면적 77A와 B, 그리고 84제곱미터 등 3가지 주택형에서 434세대를 모집한 어제 일반 공급 청약 접수 결과 청주에서만 2,998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 주택형은 8.7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화단에 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의 격분에 60대 주민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지적한 주민 61살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만든 위원회가 150여 개로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